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입니다. 타파로 인한 피해 복구도 아직 진행 중인데 미탁 세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위치 선정 평가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후보지마다 점수를 매길 예정입니다. 경북, 청도 등 대구에서 가까운 농촌 지역은 은퇴 이후 많은 귀농인들이 찾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특히 올해는 여성을 테마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면서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 복구도 아직 진행 중인데 오는 2일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7번째 태풍인데요. 이번에도 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2일 밤 제주도 서쪽 해상을 통과한 뒤 개천절인 3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은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3일 밤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호우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시속 54에서 108km, 초속으로 환산하면 초속 15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논바닥에 쓰러진 벼를 미처 다 세우지도 못한 농민들은 연이은 태풍 소식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수확은 아예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안 세워주면은 완전히 폐롱됩니다. 정되고 그나마 또 다른 분들은 전부 못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80대 고령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포기한 상태죠. 태풍 상륙 시점이 밀물이 강한 대조기인데다 만조 시간이 겹칠 가능성도 커 해안가도 비상입니다. 지난 태풍에 도로 200여 미터가 폭삭 주저앉은 경주 관성해수욕장 일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 복구가 한창입니다. 올해만 7번째 불어닥치는 태풍. 피해를 복구할 틈도 없는 잇따른 태풍 소식에 곳곳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대구기상청 이호민 예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보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18호 태풍 미탁 어떤 태풍입니까? 네, 제18호 태풍 미탁은 9월 28일 9시에 필리핀 동쪽 열대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0일 9시 현재 시속 16km의 속도로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320km 정도이고 강도는 크기도 중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형 태풍인 이 미탁, 한반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건이 될 텐데 태풍 미탁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30일 대만 남남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나서 계속 북상해서 10월 1일 밤에는 중국 상하이 남쪽 340km 부근 육상 인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10월 2일 오전에는 상하이 남동쪽 90km 부근 해상에서 계속 북동진해서 10월 3일 오전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동 경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구 경북에 가장 인접한 때는 언제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대구와 경북은 10월 3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 전후 시점부터 내륙을 통과하는 4일 아침까지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륙 예상 시점에는 상륙 전보다 조금 약화돼서 태풍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250km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태풍이 우리나라 남부 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이 강한 비바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의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 경계를 따라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서 가장자리가 서쪽으로 더욱 확장할 경우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다소 서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지점이 예상보다 북상할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사오니 앞으로 발표된 기상 정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탁에 북상하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총 7개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올해 유난히 태풍이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있을까요? 네, 그 발생 개수는 예년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강하게 확장되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태풍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아직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많은 비 또 바람을 몰고 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태풍에 대한 대비 또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호우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26에서 162km, 초속으로 치면 35에서 4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시속 54에서 108km, 초속으로 환산하면 초속 15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건물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그리고 가을철 이제 수확기 농작물 피해 하고요. 낙과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전에 태풍 타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10월의 시작과 함께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호민 대구기상청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청 신청서 후보지는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 중구까지 모두 4곳입니다. 저마다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신청사 유치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신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후보지마다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모두 7개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인지, 부지 면적과 주변 환경은 어떤지, 또 개발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신청사를 가져가게 됩니다. 법적 기준이죠. 뭔가 이제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3점 하는 것들이 설정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으로 환산을 해서 부당행위 했을 경우에 법적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문항당은 10점으로 해서 평가는 시민 참여단이 맡습니다. 각 구군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29명과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까지 모두 252명이 현장 답사와 토의를 거쳐 평가에 나설 예정입니다. 각 부분별 동수 배정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경쟁 단위가 구분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위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투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기 전에 현위치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신청사 건립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미 정해놓은 후보지가 있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라며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전지 선정까지 남은 기간은 석 달. 신청사 유치 홍보전도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지역 간 경쟁은 한층 더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팍팍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청도 등 대구에서 가까운 농촌 지역은 은퇴 이후 많은 귀농인들이 찾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년 동안 도심에서 살다 경북 청도로 온 조병진 씨.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귀농을 택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사과밭으로 출근한 지도 벌써 7년째. 이제는 어엿한 농부로 자리 잡았지만 귀농 생활이 처음부터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콩을 심어놨는데 콩이 하나도 안 열리고 고추를 심어놨는데 병이 다 걸려버리고 귀농 영농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듣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다 배우고 3년째 들어서야 겨우 정착했다는 조 씨. 이웃 농민들과 함께 매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사과 따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씨는 귀농에 성공하려면 먼저 품종을 잘 선택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족 동의 없이 들어오시면 무조건 실패를 하십니다. 일단은 가족 동의를 받으시고 찬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어떤 작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난해 청도에 보금자리를 꾸린 귀농인은 모두 180여 명. 5년 만에 33% 늘었습니다. 청도군은 농촌을 찾는 새내기 농민들을 위해 주택과 농지 구입 등을 돕는 정착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귀농하신 분들한테 2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정착 장려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귀농 귀촌을 위한 분야의 10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에게 농촌이 인생 2막을 여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2019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지난주 금요일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을 테마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면서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을 쓴 여성의 손동작에 따라 팀원들이 조금씩 춤사위를 펼칩니다. 탈과 발레, 현대무용이 결합돼 멋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번 축제의 주요 초청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악기 연주와 춤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Мы приехали с Узбекистана показать в наших танцах традицию и культуру нашей страны. В наших танцах мы показываем характер женщин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в том числе их воспитание, скромность, трудолюбие, задорность, красоту и грацию. 2019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여성의 탈, 탈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12개 나라에서 13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공연과 경연으로 무대를 꾸밉니다. 탈과 탈춤 속에 숨겨진 여성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재발견하고 또 이 탈춤을 통해서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하나 되는 그런 신나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색적인 해외 팀들의 공연에 관광객들의 손뼉과 웃음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네, 저 오늘 여기 와가지고 평소에는 이런 화려한 무대를 본 그 경험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흥겹고 그리고 함께 덩달아 어깨춤이 추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의 특징이자 묘미는 탈과 탈춤에 집중한다는 것. 그에 걸맞게 부스에서는 탈춤 따라 배우기, 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 체험 학습을 와서 이런 탈하고 활 같은 만들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저는 가발로 백호를 만들었는데 붙이거나 상품이 많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로 시민과 공연팀이 춤으로 하나 되는 탈놀이 대동난장, 탈놀이 경연대회, 안동 음식관 등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6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월성 원자력본부가 경주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노사 간부 30여 명은 시설 내 에어컨과 방충망 청소, 주변 잡초 제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노사 간 간담회를 갖고 지역과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복지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이 급발진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77살 여성 한 명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7시 반쯤 군위군 우보면의 한 태양광 발전 설비업체 ESS 저장소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학교 성면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대구 경북 지역 학교 성면 제거율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연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4월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는 28.9%, 경북은 37.2%만이 제거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1.9%로 제거율이 가장 낮았고 세종이 6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제거율만 보면 대구는 11.5%로 전국 평균인 15.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판매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 전 축산물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수성구의 한 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고 동구의 한 식자재 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를 해동한 뒤 냉장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19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특사경은 위반 사례 가운데 2건은 형사 입건하고 17건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LH 임대주택 2,300여 채가 반년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은 전국에 16,000여 채로 경북에는 1,280호, 대구에는 1,032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5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 기간은 249일에 달하는 만큼 효율적인 임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만 한낮에는 늦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죠. 10월의 시작과 함께 북상 중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낮에는 덥게까지 느껴지면서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10월의 첫날 아침 19도로 시작해 한낮에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점차 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타이완 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화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개천절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에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지난번 태풍 타파 때만큼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도 동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